이동화투 전략실입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마제스터 전문가가 약 2주 전에 제시했던 종목 LG화학입니다. 어느덧 벌써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는데요. 추천할 당시만 하더라도 1월 말쯤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는데 어떡하냐,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데 어떡하냐, 2차전지 셀 업체들 하락 추세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가득할 때 마제스터 전문가는 이제 곧 바닥이 옵니다. 용기를 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상당히 좀 시장이 흔들릴 때도 LG화학은 탄탄하게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70만 원 선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목표 주가 72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수익률 15%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제스터 전문가는 앞으로 LG화학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화학 정말 매수가가 절묘했습니다. 거의 바닥에서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목표가까지 그렇죠. 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또 피드백 했던 게 LG화학이 저점이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지금은 또 분할로 계획대로 매수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좀 빠졌고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하반기 상장 효과로 이제 지수 그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오늘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종목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LG화학도 지금 시장에서 단기 15% 수익이면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추천했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출산 정책으로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시장은 선별적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누구나 따라가는 어떤 그 매매보다도 남들이 버릴 때 주워 담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제가 LG화학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71만 9천 원 목표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략도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면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 그럼 2차 목표가 얼마까지 내다보세요? 자, 2차 목표 가격은 지금 79만 원 또 2차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79만 원. 이렇게 잡으신 이유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어제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매수가 다시 유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저는 좀 확신이 있죠. 시장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이 섹터별로 대형주는 저는 이제 LG화학 이렇게 포인트를 보고 있고 이 테마주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책주들 어제 사실 우리가 탈모 관련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좀 드릴게요.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 단기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오기 전에 바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정책주들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일단 엊그제도 시장이 빠졌습니다만 굉장히 견조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만 붙어주면 저기 위까지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저 바닥권에서 포인트를 잡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대형주지만 사실 이 구간에서 15% 수익은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앞선 전략으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79만 원 2차 가격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화학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수익 극대화로 들어갑니다. 1차 72만 원 터치는 나왔으니까 이제 2차 목표가로 79만 원까지 설정됐습니다. 조금 더 수익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의 라스트 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오랜만에 이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연초 좀 즐겁게 보내고 계세요? 즐겁게 보냈었어야 됐는데 이번 주 네. 시장이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네. 사실
오늘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시간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한 3주 전에 마지막 종목을 주셨었는데요. 그때 네오셈이었고요. 네오셈은 시장 분위기 대비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장 분위기였는데 네오셈은 수익을 차곡차곡 잘 쌓아 올려가고 있는데요. 그간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3,85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아쉽게도 그 이후에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실적이 그닥 컨센서스 대비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으로 투자 심리가 더욱더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형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이 투자 심리에 의해서 더욱더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스몰캡 업종까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오셈이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실적에 대한 포커스에서도 충분히 네오셈이 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이 DDR5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 회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의 거래선 자체가 그닥 있지 못했었는데 이 어느 정도 데모 제안서라든지 아니면은 버니 테스트 관련돼서는 이미 작년도에 공급 이력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이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는 삼성전자 향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다양한 곳에서 나오게 되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저가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해 주시네요. 그 사이에 사실 목표가 금방까지 거의 다 갔거든요. 3,800원을 넘어섰었는데 시장 분위기 살짝 휘청하면서 아직은 좀 갭이 있습니다. 4,000원 정도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모비릭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떤 기업이죠? 모비릭스는 게임사인데요.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잘 모르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 게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는 일이 이 캐주얼 게임 이 개발사들의 대한 것을 이제 캐주얼 게임을 가지고 와서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였었는데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 유통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플랫폼 내에서 이 계속적인 유저들의 트래픽이 많은 부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평균 한 5천만 명 정도의 트래픽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낼 수 있는 미드코어 관련된 게임으로 이제 이 유저들을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광고 수익하고 인앱 결제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 미드코어 관련된 게임이 더 인앱 결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더욱더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이 사업 모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P2E에 관련된 부분을 이 게임사인 모비릭스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규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회사 내에서도 게임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덩치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NFT라든지 아니면 P2E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큰 흐름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이 P2E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이 모빌릭스 파트너스라는 이 신기술 투자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인가가 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가가 나게 됐을 때 이러한 이제 이 파트너스를 이용을 해서 M&A라든지 아니면 투자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릭스 파트너스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네오이즈와의 이런 투자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빌릭스가 예전부터 네오이즈와 좋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만약 이 P2E 게임이라든지 NFT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 네오이즈와 함께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모빌릭스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를 가져오셨어요. 모빌릭스입니다.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사실 어제 상승이 조금 많이 나오다가 하락으로 좀 돌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뭐 물량 부담으로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주입니다. 모빌릭스 나왔고요. 현재가에서의 접근 전략입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 라인 2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살펴봤습니다.